이란에서 지금 하메네이가 죽은 뒤로 후계자가 누가 되는가 말이 많은데 일단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가 검토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또 죽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일단 덤빈다 이러면 다 죽이고 있어요. 헤즈볼라도 수장이 나타났었죠. 최근에 나 이란을 도와서 싸우겠다. 10분 만에 바로 죽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10분 만에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죽였어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48명의 지도부가 지금 몰살된 상태. 그래서 하메네이를 찾았는데 이 하메네이 차남 못 찾을까요? 미국이? CIA의 그간의 공작과 지금 또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하메네이의 집무실에 있는 CCTV도 이때까지 모사드가 해킹을 했다고요. 뭐 다 하는 거죠. 이 하메네이가 뭘 먹는지, 하메네이가 어딜 가고 어떤 음식을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서 버리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모사드랑 CIA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기만수를 써서 하메네이를 잡았거든요. 안 때리는 척하면서 갑자기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도 이때까지 살살 달래고 비핵화한다고 이제 거짓말하고 뭐 만나서 대화하자 이렇게 시간 끌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김정은이 떨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은 이제 해군이 없다. 상황 잘 진행되고 있다. 다격파됐다. 공군도 없다. 다격파됐다. 실제로 지금 이란의 반격의 빈도가 한 6분의 1로 줄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막 반격을 하면서 미군 기지와 중동을 막 때렸는데 벌써 미사일 기지가 상당 부분 폭파가 되었고 해군 기지도 대부분 폭파가 되었고 해군 시설들, 그다음 선박들, 그다음에 핵시설도 상당 부분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란의 반격 능력이 6분의 1로 축소가 되었다는 이제 보도가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해군이랑 공군 다 박살냈는데 뭐 어떻게 덤빌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쟁이 길어질 것 같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은 빨리 끝낼 수 있다. 게다가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도 지상군이 들어가고 이제 바로 끝났고 91년에 걸프전 같은 경우는 지상군이 들어가자마자 4일 만에 이제 항복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정 안 되면은 뭐 지상군으로 들어가야 되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겁니다.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말은 바뀌지만은 지상군 투입 카드라는 것은 계속해서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이란 내 1,70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을 완료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지도부가 몰살하고 이란에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것들이 분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문가 회의 청사도 지금 폭격을 해서 이제 무너뜨려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 회의 청사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때렸냐면은 이스라엘 스텔스 미사일이 날아가서 연속적으로 같은 곳에 계속해서 미사일을 3방 떨어뜨린 게 나옵니다. 300km를 날아와서 이제 정확하게 맞췄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란 내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똑같은 곳에 스텔스 미사일을 쏘면은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의 뭐 전략 자산 거의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공격 드론까지 나타나서 헬파이어 미사일까지 쏘고 있다. 이란은 지금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오래 못 갈 것 같다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마두로 잡을 때 활용됐었던 B1 전략 폭격기도 이번에 이제 떠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지를 타격하고 있다. 그래서 B2 폭격기랑 다르죠. B2 폭격기의 특징은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는데 B1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탑재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무기를 갖고 이란을 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애써 쿨한 척하기 위해서 이란 공습 다음 날에 담배 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까불어대는데, 마두로랑 하메네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센 척하다가 다 죽었거든요. 잡혀가거나. 마두로도 잡혀가기 전에 뭐 했냐면은 샤오미 폰 들고 쉐쉐 이러면서 니하오 이러면서 시진핑이 내 곁에 있다를 까불었어요.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 까불다가 갑자기 본인이 지옥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도 담배 피면서 까부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찐따가 까부는 거거든요. 지금 나 괜찮아, 나 안 죽는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의 위기와 공포심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한범이라는 이분이 이제 뭐 통일연구원 연구원장이 어쨌든 전문가인데, 이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하메네이 제거를 보고 김정은이 긴장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에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김정은이가 맞죠? 이란이 지속적인 핵 개발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죽인 거 아닙니까? 하메네이를. 근데 북한은 이미 이거를 보유하고 있어요. 당연한 논리적 기결이죠. 잘 보세요. 이거를 개발을 하려고 하지 마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있는 김정은도 당연히 똑같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관점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이 전문가도 얘기하는 건데, 그다음에 핵실험을 6번 했고 북한은, 그다음에 핵탄두도 100개 내외로 추정한다. 핵탄두를 1년에 20개씩 만들 수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B2 폭격기가 미국 본토 오하이오에서 날아가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 이란을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B1 폭격기도 이제 베네수엘라를 때렸죠. 근데 김정은이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B2 폭격기가 날아올 수 있는 거리가 더욱더 가까운 곳에 한반도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공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믿을 수가 없다. 엄청난 기만수를 이번에 하메네이를 잡을 때 썼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12시 30분에 27일에 미국 시간으로 지리자들과 인사하고 헬기 타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직 최종 결정 안 내렸어.
했습니다. 텍사스로 가기 전이거든요. 마치 이란을 안 때릴 것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포스원 비행기를 탑니다. 오후 3시 38분경에 이란을 때릴 것을 최종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에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만수를 쓰는 게 뭐냐면은 공격 결정이 가까워졌나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예요. 때리라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침을 때린 거죠. 역사상 가장 대단한 특종을 터뜨릴 뻔했는데 차라리 말하지 않겠다. 내가 때릴지 안 때릴지 그건 모른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실 이란은 방심을 하고 몇 시간 협상 끝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뭐 이런 걸 발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란은. 그럼 이란은 방심을 하고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가 왜 몰살됐겠습니까? 아니 지들 싹 다 모여서 회의하다가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란의 정보망에 따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헬기 타기 전에 협상 같은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협상 안 되면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군사작전은 뭐 모르겠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방심을 하고 다 같이 모인 거지 이란 지도부가.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폭격이 시작돼서 다 죽은 겁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잘 보세요. 실제로는 오후 3시 38분에 에어포스 원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다음에 텍사스에 내려서는 시침을 뗐어요. 그 다음에 지지자들 앞에 나서가지고 YMCA 댄스를 췄습니다. 이렇게 YMCA 하메니 will die very soon 이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에너지 얘기를 하고 뭔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햄버거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시점에는 이미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이란의 상공에 나타나서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 나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뭐냐면 Don't eat too much. 햄버거 너무 많이 먹지 마. 건강 안 좋으니까. 왜냐면 마하해야 되잖아요. Make America Healthy Again인가? 어쨌든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햄버거 부흥회에 속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김정은도 하노이 회담이랑 싱가포르 회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I fall in love with 김정은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죠.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햄버거 부흥회. 이미 이때는 군사작전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It's unbelievable. They're crazy. They are. I'm going to order some. Okay, you ready? Can you handle this? Hamburgers for all. Hamburgers for all. 햄버거 쏘는 거죠, 그죠?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준 햄버거 먹고 싶습니다. 모자는 걸프 오브 아메리카죠, 그죠? 멕시코의 그 걸프 많이 아니고 이제 미국 거다 그런 모자입니다. 근데 이미 이때 이제 이 미국이 군사 작전을 실행한 상태거든요. 전투기가 날아가고. 그래서 어쨌든 또 이번 연도에 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이제 뭐 많은 표로 이제 대통령 본인이 이겼다. 에어포스 원에서 먹을 햄버거를 사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햄버거를 이제 다 쏘고 많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사랑하는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리더의 고민을 보는 거죠. 한 1시간 전에 에어포스 원에서 얼마나 고뇌를 했을까요, 사실. 그죠?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하게 됐을 때에 미군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중동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고 하지만 장고 끝에 이거는 무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중동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중동의 저주, 이란이죠. 그죠? 이란이라는 이 체제를 붕괴시킴으로 이란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고 국제 질서를 회복시키고 중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 리더만의 이제 고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전 세계를 속이면서 기습적인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죠? 군사작전은 이미 승인한 상태이지만은 내려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방법을 해결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매우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군사작전을 실행했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죠. 그죠? 항상 여지를 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마두로가 잡혀가고 하메네이가 죽음으로써 전 세계 독재자들은 이제 뇌가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속에는 뭐가 있는 걸까? Nice to meet you. 우리 굉장히 관계가 좋지. 근데 내가 다음 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더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막 죽일 것 같으면서 갑자기 내일 한번 대화할래 만날래 이러다가 오늘 뭐 좋다가도 협상 그래 뭐 계속 할 만하자다가 갑자기 내일 뭐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거는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인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돈 좀 이렇게 갖다 바치고 그러면 좀 살려주지 않겠나? 근데 내일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도 우리 옛날에 하노이 때의 회담을 생각해보라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플러팅을 할 거지만 갑자기 델타포스 와가지고 잡아갈 수도 있거든요. 시진핑 입장에서도 3월 달에 우리 만나기로
하기로 했는데 뭐 좀 봐주는 거 아닌가? 알바노 이러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입장도 마찬가지고 악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독재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이 독재자들을 떨게 만들었다. 지금 중국으로 가는 많은 석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4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죠. 이 이란을 때림으로써 이란은 지금 주저앉기 직전까지 갔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잠깐 웃고 있죠. 왜? 유가가 상승하면 잠깐 돈을 버니까. 근데 중국은 큰일 났죠. 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45% 석유가 오고 특히 이란 석유의 80~90%가 중국한테 가고 중국의 10에서 20%가 베네수엘라 이란산 석유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 상승이 중국 경제를 박살낼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지금 중국을 덮고 있는 겁니다. 왜죠? 저가의 불량 국가들로부터 얻어오는 원유가 있어야 공산품을 싸게 만들어서 국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뭘 고민했을까? 목표는 중국입니다. 관세를 때려도 끝까지 살아남는 저 악당, 이런 엄청난 충격파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계산이 기저에 깔려 있고 앞으로 중국을 붕괴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이라면은 어떤 세력이든지 일망타진할 겁니다. 얼만큼 이 작전이 진지한가? 이번에 미국 해군 전력의 41%가 이란 공격에 집중됐고요. CSIS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50% 전력이 중동에 갈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신냉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의 작전이 될 수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1차 냉전이 종식되었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부상과 그다음에 이 러시아의 깽판을 통해서 제2의 냉전의 시기를 우리가 지난 30년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차 신냉전, 2차 냉전은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낼 것인가? 중국을 몰락시켜야 된다. 마치 레이건 대통령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동유럽을 자극하고 계속해서 자유의 목소리를 내보내고 소련이 여러 가지 똥벌도 찼죠. 그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다가 10년간 전쟁하면서 이제 국비 많이 소진하고 그러면서 소련이 주저앉았는데 지금의 경우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변부를 격파시키는 것. 소련도 주변부가 주저앉으면서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성장도 소련에게 큰 위협을 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주변부를 공략해서 중국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지금 쓰는 것이죠. 그래서 냉전의 실질적인 스타트는 6.25 전쟁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처칠이 미국에 가서 철의 장막에 들였다라면서 이 소련과의 대결을 준비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6.25 전쟁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소련과 중공과 북한의 공격과 미국의 전쟁, 6.25 전쟁입니다. 냉전의 공식적인 스타트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2차 냉전의 마지막 방점은 어디서 끝나게 될 것인가? 한반도라고 저는 봅니다. 소련이 북한을 공산화시켜버리고 이 냉전이라는 거를 끌고 가면서 더 지독하게 북한이 공산 독재화가 진행되었는데 그런 것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냉전은 6.25 전쟁으로 촉발됐다면 2차 냉전은 중국의 붕괴를 통해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인데 그때의 그 과정에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자유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에서 전례 없는 강력한 미국의 우방국을 원하겠죠. 일본일까요? 한국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재명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할이 있겠죠. 그죠? 이재명과 다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